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올해 세 번째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저희 YTN 뉴스의 관련 분석을 좀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수도권투데이 그래서 지금 시작하게 됐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 동작구 소재의 어느 의원에서요,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피로감, 구토, 근육통,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죠. 이 C형 간염, 보건당국이 이제 조사에 나섰는데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대략적인 상황 점검 그리고 대책 짚어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준다고 하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인데요. 부천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기 환영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셋째를 낳으면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2017년부터 부천에서는 첫째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도서를 지원하고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부터는 300만 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농촌이 아닌 도심에서 이런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제니퍼 원스와 빌 메들리의 The Time of Life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곳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대 의원입니다. 현재는 JS 의원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제 조사를 나서고 있고요. 15년 만에 또 콜레라도 발생했다고 하죠. 도대체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형민 연구관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JS 의원 역학조사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곳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한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일단 저희가 특정 시기를 정하였는데요. 예. 현재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2011년부터 12년 일단 2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C형 간염이라든지 다른 혈액내계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예. 이제 받으셨던 시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의료기관 이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당시에 감염이 됐든 어쨌든 이 JS 의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아서 각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인지하셔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예. 또 사실 급성기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30% 이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이 나중에 한참 또 지나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감염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해당 병원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죠. 예, 그 주사제나 바늘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신고받았을 때 그 환자분이 이제 2012년도에 시술을 받으셨었고, 사실 그로부터 상당한 이제 시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3월달에 확보한 이제 의료기관 내 사용되어 있던 주사제라든지 바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조사에서 딱히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딱 저희가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제 환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면밀한 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어떤 정황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질병관리본부장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생리식염수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 것도 좀 의심이 된다면서요? 다분히 의심되는 그런 정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건 이제
뭐 항생제나 소염제하고도 이렇게 섞어 쓰니까요. 이제 이거를 네네. 여러 용도로 쓰다가 보니까 혹시 여기에 감염이 돼서 이게 여러 사람에게 이제 전파됐을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의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조사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 해당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이 없었다고 했다면서요? 일단 뭐 주사기에 대한 재사용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대용량 주사 용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한번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이제 추가적인 감염 발생은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리 2011년에서 2012년 당시에 환자들만 조사한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도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환자들에게 뭔가가 또 감염됐을 수 있다. 어떤 뭐랄까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을 네네. 좀 영업정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네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 이제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떤 행정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가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것만으로는 제가 법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좀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 관내에 있는 이제 보건 당국에서 확산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직권에 의한 그런 영업 정지라든지 일시 영업 폐쇄 혹은 이제 역학조사 기간 중에 예. 진료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어느 특정 기관인지 언제 내가 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현대의원, 서울현대의원, 지금은 네. JS 의원입니다. 네. 여기를 방문했던 분들 기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기간은 2011년부터 12년에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하여서 이제 바늘이라든지 찜같이 그런 시술을 받은 그런 분들의 검사 대상자이고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연락처라든지 이게 변경되면은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의는 저희 이제 동작구 보건소 콜센터 혹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그리고 서울시 다산 콜센터인 120번 여기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동작구 보건소 이제 네. 번호는 1339 1339번 아니면은 서울 다산 콜센터 120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야기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연구관이었고요. 계속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사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C형 간염,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 양천구의 다나 의원, 올해 초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양 정형외과 의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의원들이 딱 이름을 들으셨을 때는 못 느끼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영리적으로 이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P 시술이라는 거를 많이 했었고요. 예. 다나 의원은 비만 치료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이제 서울현대의원도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네. 피부 미용, 비만 치료, 태반 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주름 개선, 피로 회복, 치매에도 좋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하는 그런 시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시술들은 효용성이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비보험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보험을 많이 한다는 뜻은 훨씬 영리적인 경영을 하는 의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영리적인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영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환자들의 어떤 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나 이런 간호 인력들의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뭔가 좀 허술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허술한 점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이제 의원들은 특징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진료를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뭐 예. 주사제를 뭐 주사기를 공동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혹은 뭐 아니면 주사제 혼합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어허. 빨리 이제 빼가지고 뭐 주입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앞서서도 질병관리본부 연구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예. 그 용액들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용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이제 그 처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빨리 많은 주사액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감염 관리에 허점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환자들을 더 많이 받아서 영리를 추구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불거지게 됐다. 중간에 그런 위생 같은 것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따져보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사제 처방률이 지금 뭐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비급여이고 뭐 그다음에 청구를 또 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일반 청구 그런 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나이형 같은 경우에는 뭐 99% 주사제 처방했던 의원이 없었고요. 예. 여기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그 큰 흐름도 잡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주사기 재사용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뭐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주사기 재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사제 혼합액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국소 마취제라든가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돌려가면서 쓰게 돼도 예. 감염 가능성은 생기기 때문에 아하. 단순히 뭐 주사기만 재사용을 안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해서 예. 감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시형 감염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뭐 근육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마취제라든가 이런 생리식염수를 공용으로 사용해서 생긴 일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합액 같은 경우는 그 주사제를 뭐 A라는 액과 B라는 액을 이렇게 혼합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 5mm씩 만약에 50cc씩 주입하는 어떤 주사액인데 예. 50cc 이런 식으로 미리 큰 통에다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런 혼합액이든 뭐든 처방을 할 때 그때 그 환자에 맞게끔 새로 제조해서 그 주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도 한 뭐 2, 3일 동안 과거에 보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빼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해가지고 근육괴사가 났던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용량들이 다 적은 용량까지 다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옵니다. 뭐 100ml짜리도 있고 10ml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예. 그걸 이제 큰 용량에다가 미리 혼합을 해놓고 이제 처방을 하게 된 것이죠. 어허.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예. 주사제를 마구 처방하는 곳에서 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주사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이게 C형 감염 같은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어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래요. 근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환자에게 투여하기 때문에 가장 그 위험률이 높지 않습니까? 감염을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주사기를 그 환자 앞에서 직접 꺼내서 보여주고 나서 주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달라. 뭐 이런 소비자들 목소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유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주사기 자체가 아니라 주사액도 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조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비급여이고 예. 추적 관찰이 안 되는 시술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의 범위 안에 있는 시술들을 하는 거를 좀 환자들이 선호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주사기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기해 주시는데 사실 뭐 0574번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사기 자체가 사실 주사 바늘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주사 약이 담기는 플라스틱 재질의 몸통 이것도 재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어떤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플라스틱 주사 재질 그 몸통은 재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결론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동일 환자한테는 그거를 이제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몸통 부분을 다른 환자한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건 과거에 이제 유리 주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멸균 소독을 해서 쓰는 주사기에서만 예.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플라스틱 주사기는 모두 다 일회용품이고 한 사람한테는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소독해서 재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지금 JS 의원만의 문제인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의 대처는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늦게 좀 대처가 된 것 같고요. 예. 작년에 다나이온 사태가 났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산업화 이런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C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의한 어떤 이 검진이나 이런 종류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곳에서 어떤 주사제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염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조금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오늘 뭐 언론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수감시 쪽으로 아마 복지부가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네.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십니까? 조속히 전수감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C형 감염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기보다는 C형 감염이 이제 혈행성 감염의 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어느 지역에서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더 C형 감염이 기존에 많이 지금 보균자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C형 감염이어서 콜레라까지 15년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그 용변 본 후에 손 씻지 않으면 감염되고 이런 거니까 충분히 또 예방이 가능하고 대응도 된 건데 이게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감염의 숙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C형 감염도 그렇고 콜레라도 그렇고 결국 의료 현장의 인재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가장 병균이 많고 가장 그 감염되기 쉬운 곳입니다. 거꾸로 치료를 받으러 가지만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환자가 아닌데 굳이 병원에 가는 것들이 작년에 이제 뭐 메르스 사태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문병도 마찬가지고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피부 미용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사제를 마구 이렇게 처방을 받고 하는 문화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적절하게 입증이 되어 있는 시술들이나 효용성이 있는 것들을 하는 곳은 상당히 이제 정도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고 감염 관리도 저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급여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되게 하는 곳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병원 내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뭐 메르스 사태 있으면서 저희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처방까지 제시를 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자, 박원순법이란 게 있죠. 서울시는 공직자가 이 업무 관련자에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제 곧 김영란법도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박원순법하고는 또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은 좀 다른지 이런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시 강희은 감사 담당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원순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에 이제 김영란법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김영란법하고 비교되는 박원순법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이건 서울시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합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그 대가성은 물론이고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에서 빠진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포함하고 있는 선진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제 뭐 청렴한 어떤 공직 문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법,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이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건설 회사에 다니는 또 운영하는 삼촌이 있는데,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다. 근데 이 삼촌이 조카인 저에게 선물을 줬다. 생일 선물을 주면은 이거 박원순법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모든 법률이 이제 개별적인 경우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준 선물의 금액이 삼촌이 조카에게 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예.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도저히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다면 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 경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돈일 경우.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집 분위기가 막 큰 돈을 주는 분위기다. 이거는 뭐 새로 따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곧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좀 다릅니까? 크게 4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을 14가지로 한정을 했잖아요. 예. 네, 박원순법은 그 부정청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를 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일제 금품 수수를 금지하니까 다르고요. 예. 그리고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본인하고 배우자로만 한정을 했는데 박원순법은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존비 속, 배우자 직계존비 속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범위가 넓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도 중요한 내용인데 김영란법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박원순법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릅니다. 한마디로 박원순법이 더 범위도 넓고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공직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희은 감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过得好吗?过得挺好吗? 네. 过得挺好. 挺好. 네. 네. 이거는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참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드셨어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오,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입에 붙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메뉴판 배우지 않았어요? 메뉴판? 맞아요. 메뉴판이랑 메뉴판 차림표. 주세요 배웠었죠? 차이단. 그렇죠. 차이단. 네, 차이나게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차이단. 차이단. 그다음에 메뉴판 주세요는요. 请给我菜单请给我菜单请给我菜单 네, 이렇게 메뉴판 주세요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식당 가서 뻔한 대답이 올 걸 알지만 네. 이거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표현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맛있나요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먼저 맛있다라는 표현은 맛있다. 好吃 好吃 한 번 더 好吃 好吃 네, 이때 好는 좋을 호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좋다, 맛이 좋다라는 표현에 좋다, 그다음에 吃은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먹기에 좋은 거죠. 맛있는 거예요. 好吃好吃 네, 근데 여기다가 마만 붙이면 물음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마 붙이면 마? 맞아요. 네. 그래서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네. 好吃吗?
하오칠마. 好吃吗? 하오칠마. 그럼 대답이 두 가지겠죠. 네. 맛있어요라고 할 때는 好吃. 하오칠 맛있어요. 네, 그다음 네. 맛이 없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 안일 부자 배우지 않았어요? 맞아요. 뿌. 맞아요. 뿌. 네, 뿌를 앞에다 붙여서 不好吃. 아, 뿌하오칠. 不好吃. 뿌하오칠. 그거는 맛없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먹기 좋다, 좋습니다. 네. 이 뜻이네요, 보니까. 칠, 그렇죠. 이게 먹다니까, 하오칠. 네, 먹기 하오칠.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네.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식당 종업원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뿌. 하오칠. 네. 이건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후기 같은 것들 남길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뿌 하오칠 이거 말고 이제 물어볼 때 하오칠마. 네, 뒤에다가 하오칠마. 마마 붙이면 돼서 好吃吗? 하오칠마. 한 번 더 好吃吗? 하오칠마. 이럴 때 맛있어요. 好吃. 하오칠. 맛없어요. 不好吃. 뿌 하오칠.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자,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출입처 연결하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한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이제 이 시흥 105 신도시에다가 캠퍼스 조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시흥시에 조성되고 있는 105 신도시에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09년에 시흥시와 서울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협약 체결로 7년여 만에 본격 추진되는 셈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105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66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105 신도시 사업자가 서울대에 66만 제곱미터의 부지와 3천억 원의 시설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시흥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대는 이곳에 친환경 캠퍼스를 조성하고 글로벌 복합연구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그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초중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 주민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도 반대한다죠. 어떻습니까? 네, 그 시흥시는 당초 서울대가 그 이곳에 기숙형 대학과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을 통해서 국제 캠퍼스 조성과 의료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그 기대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협약에 나타난 것처럼 그 기숙형 대학과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은 빠져 있고 그 아직도 그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서울대 캠퍼스 조성을 그 예상하고 105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협약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도 그 이를 고려해서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주민 설명회 등도 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예. 시흥시는 다만 앞으로 민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초 계획했던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그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그 진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인데요. 서울에서 세종시 간에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는데 이 나들목의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다툼이 있다면서요? 네, 그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그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오는 2022년에 이 고속도로의 그 구리에서 안성 구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 구간에 한 나들목 설치 지점을 놓고 그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 투자리에 그 오포 나들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나들목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오포 나들목이 아니라 모현 나들목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는 그 오포 나들목보다 모현 나들목 건설이
그 설치 비용이 300원가량이 적게 들고, 용인시가 이곳에 나들목을 설치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 용인시 측은 이곳에 대형 놀이시설인 에버랜드와 또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가 있어서 나들목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원래는 광주시가 나들목 예정지였는데 그래서 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오포읍 일대가 당초 나들목으로 예정됐던 오포읍 일대가 빌라와 연립주택 등이 난립해서 교통난이 심각한 만큼 이런 난개발을 해소할 방안으로 나들목 설치에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광주시는 오포 나들목 설치에 맞춰서 나들목을 활용한 대체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타당성 용역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나들목이 이곳이 아닌 용인 모현으로 설치될 경우 이런 계획이 모두 수포로 들어가게 되니까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포 나들목 예정지 부근에는 2018년까지 4만 명이 입주하는 태전 고산지구가 조성되기 때문에 예. 광주시 입장은 더욱 절실한데요.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네, 테이크 데이의 Back for Good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꺾인다고 하니까요. 한번 믿어보고 좀 기다려보죠.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